정의당 개방의 경선 시민선거인단 추진단장을 같이 맡아왔는데요.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을 위한 시민선거인단 모집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선 비례후보 선출에 개방 경선을 도입하기로 하고 2월 17일까지 시민선거인단을 정의당은 모집해 왔습니다. 온라인 접수, ARS 접수, 서류 접수 방법으로 모집한 결과 총 12만 명의 시민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잠정 집계된 시민선거인단은 ARS 접수로 1만여 명, 온라인 접수로 3만여 명, 서류 접수로 6만여 명, 접수 완료된 10만 명의 일반 시민과 시민선거인단에 등록한 비당권자 당원 2만 명을 포함하여 총 12만 명이 모집되었습니다. 어제 시민선거인단 명부를 다시 하겠습니다. 어제 시민선거인단 명부를 작성하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시민선거인단 모집 홈페이지 및 콜센터를 통해서 명부 열람 및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서 시민선거인단 명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어려운 접수 절차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시민선거인단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정말 많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또한 청년, 여성, 장애인단체, 성소수자단체, 노동조합 등에서도 적극 참여해 주셨습니다. 정의당은 시민사회단체와의 선거연대를 위해서 광범위한 만남을 진행해왔고 그 결과 조직적인 선거인단 가입으로 호응해 주셨습니다. 서울에서 제주까지, 광주에서 부산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18세 청소년 유권자에서 90세 노인까지 모든 연령층에서 성별에 관계없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21대 국회를 국민 닮은 국회로 만들겠다는 국민 닮은 시민 선거인단입니다. 또한 정의당의 비례 후보자들을 철저히 정책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당 내부의 시민사회단체 정책 전문가들 50%, 청년 배심원 50% 구성한 청년 배심원단, 일명 무지개 배심원단을 구성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 정책 배심원 단장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정의당은 총선 비례후보 선출에서 시민 선거인단 개방의 경선을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이는 진성당원제를 원칙으로 하는 진보 정당사 최초이면서도 비례후보 선출을 시민들까지 참여하는 민족 선출 절차를 갖는 정당사 최초이기도 합니다. 전략공천의 줄세우기 공천, 비례대표 셀프 제명이 일상화된 국회입니다. 지금도 선거법 개혁에 담긴 민주적 선출 절차에 대해서는 다른 당에서는 이해조차 못하고 전략공천이 여전히 일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정당 중 유일하게 비례대표를 선출한 역사를 가졌던 정의당이 이번에 더욱더 과감히 시민들에게 선출권을 부여하는 정당이 된 것입니다. 정의당의 비례대표 선출 과정은 모두 국가선관위에 위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이 또한 다른 당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경선 과정에서의 위협행위에 대해 용납하지 않겠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민주적 선출 절차로 후보자를 선출해야 한다는 선거제 개혁의 정신을 철저히 구현한 것이며 국민들에게 선출 과정 전체를 더욱더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정의당의 주요한 전략입니다. 개방형 경선, 청년 전략 할당 20%, 장애인 할당 10%, 노무현 할당, 무지개 배심원단, 비례후보 시민 추천까지 정의당의 선택은 정당에 부여된 권한을 권력자이신 국민들에게 그 권력을 나누고 함께했다는 정의당의 가치를 구현한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비례대표 경선이 시작됩니다. 시민선거인단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제도가 아니냐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선거인단 모집 결과를 보면 예측 불허의 드라마틱한 경선이 될 것으로 정의당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민선거인단의 모집 결과에서 모두 서류 접수가 6만여 명입니다. 이분들 중에서는 본인 인증 절차를 한 번 더 거쳤고 이 중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지 못한 분들은 전국 50여 곳에 마련된 현장 투표소에서 본인 인증을 마친 후 현장 투표만 허용하게 됩니다. 얼마나 현장 투표가 되는가에 따라 후보 선택이 매우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온라인 ARS 가입의 경우 어떤 분들이 가입했는지 철저히 정보 보호가 됩니다. 시민선거인단에게는 일체의 전화, 문자 등이 허용되지 않고 이는 온라인 인쇄 공고문을 통해서만 후보를 선택한다는 점에서 그 결과를 예측하기 또한 힘듭니다.
그동안 언론에서 보도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보도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정의당의 비례대표는 그간 국회가 정치적으로 대변되지 못했던 불평등 당사자들의 직접 정치 연단이자 마이크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이 아니라 지금 당장 바꿔야 한다고 말하는 정치적 소수자들에게 단 한 번의 하나의 기회라도 주어져야 합니다. 정의당의 비례대표 경선은 6411 버스 그 자체입니다. 서로 다른 곳에 살고 서로 다른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경선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6411 버스를 이용하듯 정의당이라는 원팀으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혁신의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정의당의 비례대표 경선은 정당사 가장 치열하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경선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장애인, 농어민 그리고 정의당 역사를 만들어왔던 40여 명의 후보들이 이 사회와 정치의 변화를 위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생생히 재현하는 라이브 방송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정의당에 주신 기회만큼 정의당은 21대 국회는 국민당 국회로 교체하기 위해 비례대표 경선부터 확실하게 보여드릴 것입니다.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정책 배심원 단장을 맡으시는 우희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무지개 배심원단 공동단장 서울대학교 우희정입니다. 어쨌든 정의당이 가장 좋은 비례 후보를 공정하게 후보자 하는 것이 가장 큰 그 취지인데요. 일단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지개 배심원단은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비전과 정책을 검증 및 평가하는 정책 검증 대회를 진행합니다. 비례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 및 평가를 통해서 당원과 시민선거인단의 참여를 확대하고 비례대표 후보 선출 투표 과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그 무지개 배심원단 정책 검증 대회는 한국 정당사에서 처음으로 시도된다는 데 그 의의가 있겠습니다. 이 무지개 배심원단의 구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지개 배심원단은 28명의 일반 배심원과 32명의 청년 배심원 총 60명으로 꾸려졌습니다. 배심원단 공동단장은 저와 함께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서장님입니다. 일반 배심원은 노동, 비정규직, 노후, 중소상인, 이주민, 동물복지, 외교안보, 사법개혁, 생태에너지 기후,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농어민, 청년, 그리고 김영균 동료 등 한국사회 현실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조직의 인물을 주로 위촉했습니다. 청년 배심원은 당원 여부 관계없이 만 18세에서 만 35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모집하여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최종 선발했습니다. 향후 무지개 이 배심원단의 활동 안내를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당 사상 처음으로 시행되는 이 정책 검증 대회 방식과 일정인데요. 무지개 배심원단은 향후 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하에 2차례의 정책 검증 대회를 진행합니다. 1차 정책 검증 대회, 이것을 JED, Justice Election Debating이라고 저희는 주셨습니다만, JED 강연, 정의당 테드 방식입니다만 2월 23일 일요일 국회의원 회관의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2차 정책 검증 대회는 무지개 배심원단이 묻는다라는 그 제하에 정책 토론회 방식으로 2월 29일 토요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그 평가 방식 및 공표 방법은 먼저 대중 친화력, 그리고 진보 정치에 대한 비전, 정책 역량, 그다음 평가 항목을 토대로 전체 후보자에 대한 30점 만점 종합평가 최하 10점을 진행합니다. 전체 1위와 상위 10위, 순위는 공개하지 않습니다만 명단을 당내외 및 언론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물론 정책 검증대회 불참자는 영장 처리하고 또한 그 명단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배심원단 전원에게 태블릿 PC 배포 및 구글 폼을 활용한 채점으로 공정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